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워드 2016. 이번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2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파트 1 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론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수강하고 계시는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바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ITQ 워드 2016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에 대해 각각의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걸 하든지 어떤 걸 배우든지 첫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장에 가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될 문제, 바로 기출문제 A형, 그 중에서도 스타일 작성과 표 작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스타일 작성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스타일 작성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파일 저장, 그리고 페이지 설정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바로 스타일 작성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워드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워드 2016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는 최근 항목, 오른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빈 문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 문서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해주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는 찾아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는 문서, ITQ 폴더 안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자, 기출문제 A형 스타일 작성과 표 작성 1 완성,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단락 설정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단 메뉴 홈을 클릭을 해주시고 단락에 있는 확장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락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들여쓰기 및 간격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간격 중 단락 뒤 간격이 8포인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0포인트로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단락 뒤의 간격이 0줄로 0포인트로 수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첫 번째로 파일 저장을 했고 두 번째로 단락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바로 페이지 설정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설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페이지 설정에 대한 확장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1.1cm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는 1c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본에 대해서는 0cm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제본에 대해 설정할 수 있고, 머릿말, 꼬릿말에 대한 여백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목을 옆으로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탭키를 통해서 항목을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여백을 1cm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탭 1, 탭 1.1, 오른쪽도 1.1cm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제본용 여백이 0cm가 맞는지 눈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레이아웃 메뉴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자리에 대한 머리끌, 바닥끌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머리끌과 바닥끌 둘 다 1cm로 변경해 주시고 다른 설정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엔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에 대한 여백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번호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페이지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과 문제번호 2번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이기 때문에 1페이지 내에다가 문제번호 1번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여러 번 쳐주시고 문제번호 2번 기입해주시고 엔터를 여러 번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나누기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보면 구역 나누기에 있는 다음 페이지부터 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론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작업하는 머릿말, 꼬릿말 또는 페이지 번호 등이 1페이지와 2페이지 함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어떠한 그런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대비할 때 구역 나누기 다음 페이지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새롭게 나눠지면서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가 2페이지, 다시 말해 한 페이지가 추가 생성되었고, 이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번과 문제번호 4번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번호 3번 기입해 주시고 문제번호 4번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나누기 클릭해 주시고 구역 나누기에는 다음 페이지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페이지가 총 3페이지가 생성됐는지 한 번 더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작업을 할 스타일 작성 문제는 바로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작성 문제는 가장 먼저 데이터 입력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데이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입력을 해볼게요. CAR 캐리어 커리어죠. 자, 여러분들께서 영문을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얼핏 보면 that you 다음에 can이라고 하는 글자에 엔터를 쳐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단락 뒤 간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빈줄이 생성이 돼요. 근데 출력 형태를 보았을 때는 별도의 빈줄이 있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쭈루룩 입력하는 자동 개행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함께 입력을 해볼게요. 비터 잡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내용으로는 진로 개발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로 개발을 통해 일을 더 잘하고 더 나은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엔터를 치는 지점은 바로 영문과 한글이 아예 형태가 달라질 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락뒤 간격이 영문 뒤에 단락뒤 간격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스타일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스타일을 적용할 범위를 데이터 지정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홈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스타일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스타일 추가 메뉴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있는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라는 항목이 표시가 되고 스타일의 이름을 캐리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커리어.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그냥 추가만 되는 거예요. 스타일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단락에 대해서 설정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서식에서 단락이란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왼쪽 들여쓰기를 1.5글자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원래 경계선이 여기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1.5글자 정도 띄어쓰기를 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여쓰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들여쓰기 어느 쪽? 왼쪽을 기준으로 1.5글자 들여쓰기 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대해서 0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고 1.5글자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락 뒤 간격. 자, 얘가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영문 데이터. 이 데이터 뒤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12포인트 또는 한 줄에 대해서 단락 뒤에 간격을 매기겠다. 이러한 의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뒤에 대해서 한 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단락에서 더 설정할 건 없기 때문에 엔터 버튼 눌러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여쓰기 간격 보시면 왼쪽 들여쓰기 1.5글자 단락 뒤 12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고요. 이번에는 글꼴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식 메뉴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글꼴 탭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글에 대한 글꼴은 궁서로 할 거고요. 영문에 대한 글꼴은 도둠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글 글꼴은 한글 글꼴에, 영문 글꼴은 글꼴 메뉴에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글 글꼴에서 궁서 라고 입력을 진행해 주시고 영문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이라고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10포인트, 기본값이 10포인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바꿀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장평과 간격에 대해서 설정하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꼴 탭에선 안 보이죠. 자, 그래서 고급 탭으로 가가지고 장평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기본이 100인데 이거를 105%로 할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살짝 가로에 대한 너비가 조금 더 넓어진다, 가로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커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격은 표준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값 그대로 해주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꼴에 대해서도 한글은 궁서, 영어는 도둠, 그리고 글자 장평 105로 설정이 되었고 기준 자체가 표준으로 설정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들여쓰기 설정이 되어졌고
단락 뒤에 간격이 생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글에 대한 글꼴은 궁서체, 그리고 영어에 대한 글꼴은 도둠체로 설정이 되었고, 원래 글씨보다 가로에 대한 배율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일에 대한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표 작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작성은 문제 2번에 속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에 대한 삽입을 할 때 행 개수와 열의 개수를 체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의 개수는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열이 있고, 행 같은 경우 1행, 2행, 3행, 4행, 5행, 다시 말해 열이 6이고 그리고 행이 5개인 표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삽입 클릭해 주시고 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5 곱하기 6의 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죠? 네, 6 곱하기 5의 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뜨는 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에서 표 삽입해가지고 열 개수를 6, 행 개수를 5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셔도 동일하게 표 삽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표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할 때는 탭을 통해서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줄은 탭을 이용해서 옆으로 넘겨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데이터부터는 하단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 진로 탐색,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합계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라고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진로 탐색에 대해서 568, 1007, 963, 92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진로 체험에 대해서도 204, 373 그리고 339, 32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상담에 대해서도 98, 277, 308, 347, 진로 동아리에 대해서도 30, 59, 64, 71이라고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표에 대한 조건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표 전체를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 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도둠으로 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캡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표에서 말하는 캡션은 여기 있는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바로 캡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션을 삽입하기 위해서 우선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하단에서 세 번째 캡션 삽입이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해주게 되면 캡션이라는 창이 뜨고요. 표 1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지울 수가 없어요. 표 1이라는 글자 자체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 지금은 한 칸 띄어 쓴 다음에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명이라고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로 변경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올바르게 입력했음에도 이렇게 밑에 빨간색 줄이 뜨는 거는 워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앞에 있는 표 1이라는 글자가 출력 형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잡고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이라는 데이터에 대해 범위를 잡고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글자 크기는 이미 1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출력 형태는 굵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캡션은 굵게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서 굵게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해 오른쪽 정렬로 해서 캡션의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자, 그 다음 이번엔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맞춤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다시 말해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68부터 합계 데이터, 숫자 데이터까지는 오른쪽 맞춤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 일단은 해당하는 첫 번째 줄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첫 번째 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줄을 잡았죠. 근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얘를 또 다시 잡고 당기게 되면 에러가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범위를 잡을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활동, 첫 번째 범위 잡은 걸 건너뛰고 두 번째 칸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데이터만 선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하게 되면 가운데로 세팅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 데이터만 다시 한번 범위를 잡고 홈에 가서 오른쪽 정렬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정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잡습니다. 표 안 데이터를 전부 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홈에 들어가서 자,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만 다시 한번 범위를 잡는 거죠. 이때는 자, 우리가 합계도 어쨌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정렬하실 때는 진로 동아리까지만 하지 마시고 합계를 계산할 최종 열, 합계 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오른쪽 정렬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정렬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범위를 잡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근데 가운데 정렬 키가 컨트롤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잡고 컨트롤 2 하면 바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자, 왼쪽 정렬을 하겠다 그럼 컨트롤 L 레프트니까 오른쪽 정렬하겠다 하면 컨트롤 R을 누르면 바로 오른쪽 정렬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E 가운데 정렬, 컨트롤 R 오른쪽 정렬 해서도 작업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셀에 대한 음영색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데이터부터 해서 2017년에 진로 동아리 데이터까지 설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 표도구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음영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실 거예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 자, 그럼 표준색에 보시면 이와 같이 노란색이 보이실 텐데 해당하는 색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의 음영색이 노란색으로 설정이 적용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캡션 기능은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는 계산 기능을 통해서 합계를 구할 건데 어디에? 빈칸의 합계를 구할 거래요. 자, 그 말은 지금 출력 형태를 보았을 때 합계의 마지막 데이터, 다시 말해 2018년 합계 데이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고요. 여기 있는 비어있는 칸 3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합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는 합계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어있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조건에 분명히 비어있는 칸에다가 합계를 구하라 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다 분명히 합계, 계산 기능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계를 계산할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표도구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식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기본적인 sum, left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인식을 했다. 숫자 데이터를 인식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계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ABOV, 다시 말해 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범위를 워드가 찾은 거니까 얘를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엑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숫자 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샵, 샵 0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있는 샵, 샵 0.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그죠? 우리 총 3개에 대해서 계산할 거니까 3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식을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합계에 대한 데이터가 각각의 데이터가 합계가 돼서 최종적인 합계 행이 계산이 되어졌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입니다. 테두리의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 해당하는 전체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자, 그 전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테두리, 합계에 있는 마지막 테두리가 실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자, 표도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기본 세팅이 실선의 2분의 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0.5포인트란 소리죠.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 확장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하향 대각선, 상향 대각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X 표시가 넣어졌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중실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표도구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 스타일, 이번에는 이중실선 클릭을 해주시고 근데 굵기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4분의 3포인트, 0.75포인트가 되겠죠? 클릭을 해주시고 테두리에 대해서 바깥쪽 테두리, 하게 된 바깥쪽이 이중실선 0.75포인트로 설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 하단, 첫 번째 칸 오른쪽에 이중실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만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표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서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칸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표도구 디자인, 이번에는 오른쪽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타일 부분과 표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작업을 완료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작성 문제 그리고 표 작성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기출문제 A형 스타일 작성과 표 작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